일단 학교마다 다르고 뭐 주립이나 아니면 사립학교 차이가 엄청 나고, 주립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립보다는 훨씬 싸고, 사립은 근데 좀 비싼 학교들은 학비가 한 학기에, 저희 학교로 예를 들면은 얼마였지? 한 3천 몇 얼마였던 것 같아요, 학비만. 그러니까 그게 뭐 그 튜이션이 있고 뭐 제너럴 피가 있고 뭐 보험 이런 게 있고 다 합쳐서 한 학기에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네, 거기다 이제 생활비 생활비가 저 깜짝 놀랐던 게, 그 미국에는 전세 개념이 없거든요.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은 집을 사야 되거나 이런 상황인데 무조건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데, 월세가 한 달에, 저는 처음에 기숙사를 갔거든요. 기숙사가 이제 뭐 1인실에다가 제일 싼 거로 들어갔어요. 1인실에다가 이제 화장실을 옆방하고 쉐어하는 그런 데였는데, 1인실도 사실 주방 이런 것도 없고 침대 있고 방 있고 책상 있고가 끝이에요, 옷장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쉐어해야 되고, 그래서 밥을 먹을 공간 이런 게 없고, 사실 공용 키친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돈을 내고 뭐 몇 층 전체가 사용하는 키친 이런 거 이용해야 돼서 저는 그냥 안 하고 사 먹거나 이랬었는데, 그게 제가 처음에 입학할 때가 한 달에 960불? 그러니까 한 110, 2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사가, 사실 기숙사가 좀 비쌌어요. 약간 안 좋은 환경인데 그만큼 비싸서, 주변을 더 처음에는 이제 갈 때 방을 알아볼 뭐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어디서 알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1년 살고 나와서 이제 방을 알아봤는데, 물론 기숙사보다 좋은 퀄리티의 방인데 뭐 비슷한 가격이거나 더 싼 데도 있는데, 보통 괜찮은 원룸을 구하면 1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방세만 비싸요. 그리고 먹는 것도 사실 식비도 되게 많이 들고, 아낀다고 해도 워낙 이제 물가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많이 집에서 밥을 해 먹거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 같은 게 있어서 그거는 뭐 6불, 7불 이렇게 하니까 5불 하니까 그걸 자주 먹거나 이랬죠. 너무 비싸요. 아마 식비랑 생활비 포함하면은 정말 1년에 1억씩 드는 것 같아요. 펀딩 종류가 되게 많고, 처음에 뭐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갈 때 한국에서 주는 펀딩 같은 게 있었는데 조건이 뭐 안 돼가지고 뭐 못하긴 했는데, 미국 대학교 자체에서도 장학금이 좀 많아요. 그 종류가 많고 뭐 지원, 그러니까 재단 같은 게 여러 개 있고 해가지고, 보통 그런 거는 학교 이메일로 막 정보 같은 게 와요. 뭐그 학교에서 보내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뭐 준비 서류나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좀 준비해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뭐 되고, 실제로도 친구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지원을 했고, 금액도 사실 그 재단마다 약간 천차만별인데, 많게는 뭐 한 학기 등록금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적게는 뭐 5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레인지가 넓고, 제 준비를 해서 제가 지원을 해봤으면 좀 자세히 알려줬을 텐데, 제가 너무 저 진짜 막 귀찮은 거 이런 거 귀찮으면 안 되는 건데, 워낙 좀 학교 막 생활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게을러가지고, 제가 그런 거 되게 준비하고 이런 거 하는 거를 싫어해서 그 지원을 해본 적은 없는데, 무조건 지원해야 돼.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 진짜 멍청했어가지고. 저는 TA를 한 적은 없고요. 근데 누구나 TA를 할 수 있고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좀 TA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그 중에서 또 좀 좋은 성적 순으로 한다거나. 근데 TA를 하면 그 장학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나오고, 사실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외국인 친구들도 충분히 TA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영어가 서툴러도 TA를 뭐 할 수는 있어요. 사실 TA가 막 그렇게 막 많은 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수업별로 TA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료 준비하거나 뭐 그런 거 간단한 거,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지원을 해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근데 보통
그 전 학기 그 수업의 성적이 좋은 친구들한테 자동으로 TA 오퍼가 오고, 그게 아닌 경우에도 그 TA를 내가 하고 싶다 이러면은 교수한테 말하면은 자리가 열려 있으면 충분히 뭐 사실 뭐 유학 준비한 것도 그렇고 더 배우고 싶어서 되게 목이 마른 상태로 간 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수업들이 되게 다양하고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힘들긴 힘들었는데, 왜냐면은 과제 양 자체가 엄청 많고 또 매일 밤새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뭔가 하나 손에 꼽을 만한 게, 처음 들어가서 하는 첫 그 스튜디오가 인상이 좀 제일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년짜리 코스로 들어갔는데, 3년짜리 코스 중에서 1년은 되게 실험적이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왜냐면 이제 그게 3년짜리 코스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 전공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는 코스였거든요. 그 1년이.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다시 그러니까 내가 배웠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뭐 돌아보게 되고, 정말 아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모르겠어. 그 디자인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은 뭐 길이라는 게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거이기도 한데, 길 자체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은 많이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에요. 왜 반말이 나오지? 그래서 네,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뭐 예를 길이라면 길, 그리고 사이트 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답사할 때 사이트 자체를 예를 들면 이해하는 방식이라든지 느끼는 방식, 이런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그리고 되게 실험적으로 배운 프로젝트고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런, 예를 들면 디지털뿐만 아니라 그 첫 학기가 그거였어요. 디지털뿐만 아니라 핸드 드로잉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핸드 드로잉도 그렇고 모델 만드는 것도 그렇고 재료도 되게 다양하게 쓰고, 핸드 드로잉도 펜이나 목탄이나 뭐 되게 이상한 재료를 섞어서 쓰고, 좀 약간 그 감각 자체를 키우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적용 전공을 하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힘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전공을 한 입장으로서는 되게 인상도 많이 깊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프로젝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제 양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적응이 되고요. 처음에는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계속 과제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냥 하루에 그냥 계속 해야 돼요. 뭐 쉴 수는 있는데, 근데 계속 해야 되고. 근데 후반에 갈수록 그 과제 양 자체는 좀 익숙해져서 괜찮아지는데, 후반에 갈수록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언어의 장벽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도, 어쨌든 그 한국말로 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영어로 설명하는 게 훨씬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 이만큼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이만큼밖에 설명을 못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 점이 저는 좀 마지막에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3년 코스를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튜디오가 6번 있었어요. 저는 3년이었으니까 6번 있었고, 처음 이제 1년, 2년 해서 그 2학년 때까지 스튜디오 4개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스튜디오 2개, 그 교수마다 이제 스튜디오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마다 있어서 교수님이 보통 한 4-5분 정도 있어서 그 중에서 스튜디오를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이제 듣는 식인데, 첫 번째 1년은 그러니까 3년 코스다 보니까 좀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그런 스튜디오였고, 스케일도 그렇게 큰 스케일이 아니었고,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스튜디오의 그 사이트는 뭐 그거였어요. 뭐 200m, 200m 정도 되는 그 저수지, 그러니까 버려진 저수지 부지를 다시 디자인을 하는 거였고, 두 번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강 근처에 있는 약간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였는데,
거기도 그렇게 큰 그게 아니고 공원을 설계하는 거였어요. 한 그 정도 뭐 스케일의 뭔가 좀 기본적인 것들. 2학년 때는 갑자기 스케일이 엄청 뛰어서 사이트를 일단 저희가 이제 각자 학생이 정해야 했거든요. 근데 사이트 전체가 뉴저지 주 전체였어요. 그래서 뉴저지에서부터 스케일에서부터 광역 분석 시작해서 어떠한 뭐 사이트들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이트를 정하고 그 사이트에서 이제 디자인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전체적인 그 주제는 뭔가 기후변화 관련된 거였고, 그래서 정말 어려웠고, 2학년 때 2학기 수업은 어번 디자인이었어요. 어번 디자인이었고 되게 살짝 좀 건조 환경에서의 어떤 약간 퓨어 어번 디자인 같은 거였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너무 스튜디오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그 스튜디오 말고도 사실 수업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레이딩 수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다루는 거, 라이노나 그래스퍼나 뭐 GIS 수업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미디어 수업이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냥 매 학기마다 스튜디오 하나, 다른 기타 이제 수업들 한 서너 개 해가지고. 뭔가 저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있다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그 교수마다 다른 것 같고 학과장마다 다른 것 같고, 학과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뭔가 스타일이 뭐 이거다라고 꾸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졸업하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갑자기 미국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제 회사들이 채용을 안 하고 졸업을 했는데 갈 곳이 없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저는 미국 취업을 목표로 대학원을 오기도 했었으니까 어떻게든 좀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보자 하고 준비를 하다가 계속 막 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채용하는 데도 없고 이것저것 넣어보기는 했는데 연락이 오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소장님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제가 그 회사를 사실 눈여겨보고 있긴 했는데 바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 미국에 있었으니까 줌 미팅을 했는데 그때 1시간 좀 넘게 그 소장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뭔가 이거다 여기다 여긴 것 같은데. 일단은 그때 이제 소장님 사실 그 소장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을 때 되게 뭔가 기뻤고, 그러니까 뭔가 그 미팅을 하고 나서도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바로 답장을 안 드리고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며칠 뒤였나 다시 연락을 드려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오게 됐죠. 그리고 바로 이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티켓 사고 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와인님의 작품이나 네. 디자인 스타일을 어딘가에 이렇게 좀 라이브러리화 시켜놔서 네. 소장님께서 그걸 보신 건가요? 네, 저 인스타에 제가 작품을 막 이렇게 막 많이 올린 적은 그냥 올리긴 올렸는데 전체를 뭔가 자세하게 올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파이널 그 전시회 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몇 개 조금씩 올리긴 했어요. 그런 거랑 개인적으로 되게 크로키 하는 걸 좋아해서 크로키 하는 거나 이것저것 좀 몇 개 올려놓긴 했는데, 그거 되게 보시고 그게 되게 마음에 드셨다고 연락을 주신 거여가지고 그 인스타에 올려놓길 정말 잘한 거였죠. 준비해야 될 게 있고요. 졸업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한 2, 3개월 전부터 졸업하는 거 뭐 비자 이제 바꾸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일단 포트폴리오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정말 나중에 후회하는데 저처럼 후회하면 안 되고 그 정말 학기 끝나고 방학 때 그 전 학기 때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미리 포트폴리오화 시켜놔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이제 회사나 이런 데 지원을 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봅니다. 사실 모르겠는 게 한국 회사에 막 제가 지원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역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단순히 뭐 해외대학원은 나왔다 뭐 안 나왔다 해서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냥 그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내가 금방 끝낼 역량이 된다 하면 끝내고 빨리 가면 되는 거고 뭐 시간을 좀 더 들여서라도 완성을 하고 싶다 이러면 뭐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야근이 뭔가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것저것 되게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픽 작업도 그렇고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고 공정회의도 가보기도 했고 답사도 가고 딱히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프로젝트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처음이라서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되게 유동적으로 이것저것 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분배가 되고 일이.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부 때는 사실 제가 못 모르고 설계를 해서 약간 좀 정말 약간 지잘난 맛에 설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뭐 바보같이 설계를 했고 그게 또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학부 때 내가 정말 멍청했구나를 느끼게 되고 또 대학원에서 좀 지내면서 대학원 이제 처음 이제 프로젝트 했을 때랑 마지막에 졸업할 때 프로젝트 했을 때가 좀 되게 많이 다르고 한숨 나오고 매번 다른 것 같아. 계속 사실 뭐 실무에서는 특히 일단은 그 학부나 대학원 때랑은 그 뭔가 업무 속도 자체가 다르고요. 실무는 진짜 엄청 그 급박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다른 이제 협력사나 다른 회사들이랑도 일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되게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그리고 실무에서 대학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느낀 건데 정말 설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고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대상지도 다 다르고 대상지가 만약에 같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되게 진실성 있게 설계를 하면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유의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 대상지 자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전하고는 뭐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지가 아니라 정말 접근을 진중하게 하면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되게 다양하게 그 아이디어 같은 거나 이런 걸 수집을 하는 것 같아요. 책도 좋고 아니면은 다른 드로잉도 좋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전부 저는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저 다 재밌는데 사실 뭐 아이디어 회의 할 때도 좋고요. 그 뭔가 디자인 디벨롭 할 때도 재밌고 그냥 다 재밌어요. 네. 다 재밌게 아, 마무리. 뭔가 그러니까 하나를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은 네, 약간 그쵸. 그런 느낌? 네. 사실 그 인터뷰 하면서 좀 제가 가진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해외 대학원 준비를 할 때 컨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정보 같은 게 많이 없었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 네, 조금이라도 제가 인터뷰를 한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외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